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대학원생 석박사상 여러분 또는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챗GPT랑 ResearchRabbit, Illicit 그리고 Explain Paper라는 도구들인데요. 물론 인공지능, 특히 챗GPT 같은 챗봇이라고 하면은 많은 논란이 있죠. 2022년 11월 말에 오픈AI가 세계적으로 챗GPT를 내놓으면서 다음에 매우 disruptive 테크놀로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나오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계에서 지금 퇴출을 시켜야 돼. 챗GPT를 못 쓰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챗GPT를 이용한 논문은 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변호사 시험 bar exam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출시를 하였을 때 대학교에서는 학기 말이었기 때문에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2월 한 첫째 주 2월 한 7, 8일 정도부터 국내 언론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챗GPT로 음악을 만드셔서 이미 JTBC 뉴스에도 나오고, 그만큼 챗GPT가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사회, 특히 교육계 또는 이제 연구계로, 학계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는 계속 합의를 해 나가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잘만 활용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두뇌, 즉 first brain, 우리의 두뇌의 능력을 훨씬 더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오히려 많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이용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은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GPT를 포함한 다양한 또 다른 인공지능 도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 챗GPT 같은 챗봇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주의를 해야 될 점,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챗GP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챗GPT를 이용해서 나의 연구 주제를 발굴을 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거짓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원래 연구 주제 발굴을 하는 것은 내가 일단 생각나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키워드로 논문들을 탐색을 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좋지만,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워드만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일단 제 챗GPT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생겼을 이유는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제가 깔았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가지고 논문 주제를 몇 개 추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Recommend me some research topic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이렇게 논문 주제를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XAI, 설명 가능한 AI, 요즘은 조금은 덜한 주제로 알고 있는데, 덜 유명한 주제로 알고 있는데,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설명 좀 주제 리서치 퀘스천을 뽑아달라고 하겠습니다. I like the first topic. Please recommend me
me some research questions and some trending, 좀 떠오르는 research question 이라고 물어볼게요. about the first topic 이라고 하면은 또 자기의 몇 가지의 연구 퀘스천, 리서치 퀘스천을 추천을 합니다. 네, 뭐 다양한 게 나오고 있죠. 제가 XAI를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한 6가지만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이 마음에 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논문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like the third research question. Could you recommend me some articles, academic articles to get started with my research? 이라고 하면은 내가 세 번째 주제가 마음에 드는데 이것을 시작하기 위한 몇 개의 논문들을 알려달라, 추천해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논문들을 막 추천을 해주는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어떨 때는 되게 있어 보일 듯한 이름 제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없을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많이 인용된 것이고 유명한 것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도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5번째 걸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있네요. 아마도 제가 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 똑같은 게 솔직히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저자가 뭐 앙쿠르텔리 뭐 케길얀 모시기인데 이 제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똑같은 분이 안 떠요. 그래서 논문을 추천받을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논문을 추천하는 것을 보고 관련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저자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방금 보셨죠? 아니면 제목이 없을 때도 있는데 논문을 추천받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논문 주제가 세 번째 걸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introduction을 써달라고 해볼게요. Please write an introduction for this research topic. 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인트로를 어떻게 써주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연구 주제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인트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긴 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내 문체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인트로를 근데 이거는 인트로덕션이 뭔가 인트로가 아니고 뭔가 논설문 같은 거를 에세이를 쓴 것 같거든요. 조금 그러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인트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면은 추가 정보를 기입해서 인트로를 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know that Lime is the most referred to method in XAI. Please put more emphasis on Lime and rewrite the introduction. 네, 이 라임이라는 기법이 유명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라임이라는
기법을 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인트로를 더 다시 써달라 라고 추가 맥락을 부여하면은 얘가 다시 인트로덕션을 써줍니다. 네, 이 인공 챗GPT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대화를 함으로써 추가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시켜서 다시 이제 써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원하는 맥락을 다 추가를 했을지언정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윤리적으로 어긋나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 써주긴 하지만 이걸 이제 바탕으로 나만의 새로운 인포메이션이나 색깔을 넣어서 발전시켜야지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트로를 써달라고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은 그만 써달라고 할게요. 네, 리터러처 리뷰를 위한 아웃라인 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lease write a format for please recommend me a format for a literature review regarding this topic 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내가 문헌 조사를 해야 되죠. 리터러처 리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일단 퀘스천을 만들어서 이 퀘스천이 있는데 이거 퀘스천과 관련된 거를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짜달라라고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잘 따줍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퀘스천을 입력한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서치 토픽을 먼저 줘라 라고 그냥 임의로 막 줘가지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추천을 하는데 제가 뭐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라임이라는 기법이 있었고 여기 위에 보면 샵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이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the XAI approach of SHAP. C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it is about and give me some key references? 네, 또 레퍼런스를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레퍼런스를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레퍼런스를 주긴 하지만 물론 이걸 검색을 해봐도 되지만 없을 확률도 되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모르니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건 있네요. SM 룬더버그라는 사람인데 룬더버그 SM 그리고 수인리 한국 연구자분이신가봐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유명한 것들은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몇 개는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ant 뭐 tell me about OLS 라고 하면은 뭐 방법론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I want to include the research method of OLS in this research topic. Could you rewrite the research framework with this method included? 내가 OLS에 대해서 이제 OLS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OLS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만 만들고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OLS를 방법을 활용을 하고 싶어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인트로를 다시 써달라, 다시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짜달라라고 하면은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XAI를 이용할 때 어떻게 OLS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줘요. 여기 메터덜러지에 OLS가 하나 들어갔죠? 한 번밖에 안 들어갔네요. 한 번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잘 활용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내 어떤 방법론을 내가 포함시키고 싶은데 다시 써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인터넷에서 긁어온 논문이나 어떤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것도 되게 다릅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되게 전설적인 논문이라고 하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PDF를 다운 받아 볼게요. 이 논문을 가지고 와서 제가 뭐 이 백그라운드 부분만 요약을 해달라고 할게요.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갖다 놓고 Please summarize this section of an article paper I am going to provide 라고 하면은 네, 논문 요약을 해줍니다. 물론은 제가 영어로 줬기 때문에 영어로 요약을 하는데 일단은 연구 방법론을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왔고, 일단은 챗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내 생각의 의식의 흐름을 뭔가 계속 끝없이 발전시켜주고 대화 상대에 있어서는 좋지만, 여기서 주는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팩슈얼한 거나 아니면은 논문을 이렇게 예시로 주는 것은 없을 수 있다. 예, 아까 전에 예시를 봤죠. 그리고 하나의 꿀팁으로 보통은 이제 영어로 많이 이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한국어를 입력을 했는데 영어로 답을 하고 답을 주고 다시 그 답을 준 것을 한국어로 주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지니라는 저희 챗지피터스라는 커뮤니티의 대장님이 만드신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것을 누르면은 이것을 한국어로 입력하고 번역을 해서 챗GPT한테 주고 챗GPT가 영어로 대답을 한 것을 한국어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지니라는 것을 설치를 하시면은 영어가 약간 힘들더라도 챗GPT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챗GPT에 입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길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리서치 래빗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리서치 래빗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영상을 보면은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논문을 하나 가지고 타고 가서 새로운 논문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형식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AI 도구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은 이게 완전 무료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조테로랑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조테로에 있는 하나의 컬렉션, 폴더를 가지고 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조테로에 이렇게 내가 논문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 논문을 가지고 관련된 다른 논문들을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리서치 래빗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무거나 해 볼게요. 제가 또 이 벤케테시라는 이 저자를 좋아하는데, 이 Consumer Acceptance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이거 2012년 논문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import 조테로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조테로에서 가지고 온 이 폴더들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조테로의 이 Generative AI and Technology Acceptance라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2012년 논문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였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 메타데이터가 알아서 이렇게 로딩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similar work랑 all references랑 all citations가 있어요. 이 all reference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이 논문이 인용한 그 참고 문헌 부분, bibliography 부분에 있는 논문에 대해서 추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all citations는 이 논문, 제가 지금 선택한 논문을 인용한 논문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고, similar work는 키 페이퍼, 키 텀이나 그런 연관된 논문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저자 중심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milar work라고 하고, 제가 또 같은 저자인데 이 저자를 또 누르고 타고 들어가서, 아니면은 제가 다른 논문 두 개를 선택을 할게요. 두 개의 논문을 선택하고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관련된 논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earlier work, similar work, earlier work, later work, 이 두 가지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더 이른 먼저 나온 논문들, 그리고 author와 관련돼서 이 두 벤커테시랑 프레드 데이비스랑 같이 작성한 많이 협업을 한 이렇게 교수님들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 이래서 고든 B 데이비스 돌아가셨는데, 이 고든 B 데이비스 교수님을도, 아니면 이 세 분을 누를게요. 세 분을 누르면은 또 같이 한 논문들이 안 뜨네. 뜨네요. 네. 이렇게 disasters 또 누르면은 하여튼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았다. 내가 아무나 해볼게요. 이렇게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분들이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네트워크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분을 제가 선택을 해보면은 이분하고 같은 분이네요. 이분하고 이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두 분을 선택을 하면은 또 논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가볼게요. 네. 이거를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add to라고 하면은 바로 리서치 랩 안에 있는 저희 논문 리스트에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테로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CSV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오면은 여기 DOI도 다 있어요. 그리고 페이퍼 이름도 있으니까 이 페이퍼 이름을 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 스컬러나 아니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이용을 논문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논문들을 찾을 수 있는지 인공지능 툴이었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일리싯이라는 겁니다. 네. 일리싯은 이것도 무료인데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놨거든요. 이것은 GPT-3 API로 만들어진 연구 인공지능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내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XAI Explainable AI에 대해서 했었죠. How can XAI be improved? XAI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저의 프롬프트, 저희 질문들을 바탕으로 제일 관련이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가져다 줘요. 앱스트랙트를 요약한 것, 한 문장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논문을 눌러보면은 앱스트랙트도 나와 있고,
뭐 추가 질문들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앱스트랙트를 기준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에 대한 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으면은 또 하나를 눌러서 질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논문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CSV로 엑스포트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서 검색을 추가로 하고 조테로나 그런 서적 관리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제가 일리시스는 많이 안 써봐서 그런데 이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tasks라고 보면은 lit review, 네, 리서치 퀘스천을 하나를 토대로 저희 리트러처 리뷰도 할 수 있고, 질문을 줘서 네, 다양한 리서치 퀘스천을 뽑아낼 수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챗GPT가 하는 것들 중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만들었네요. 뭐 앱스트랙트 서머라이제이션도 있고, 메소드 디바이저이라는 것도 있고, 네, 내가 방법론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추천도 받을 수 있고, suggest a project name, 네,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주제에 대한 이름을 추천받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아요. 태스크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리서치 퀘스천이나 어떤 논문들에 대해서 찾아달라고 하는 것들, 여기다가 질문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관련된 논문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해요. 저도 아직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 PDF가 있는 걸로만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막 사이테이션, 뭐 메타 애널리시스나 시스테믹 리뷰나 리뷰 페이퍼 뭐 이런 종류로도 할 수도 있고, sort by 뭐 citation 인용 횟수로도 이렇게 소팅을 할 수 있고, 뭐 인터벤션의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방법론들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저도 아직 많이는 안 써봤지만 다양한 기준으로 GPT API를 통해서 자이너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해서 논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엘리시스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Explain Paper라는 인공지능 도구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논문을 거기다가 올리면은 그 논문을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면은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인공지능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테로에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뭐 가지고 온 논문을 업로드인데 이렇게 논문을 끌어서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 start analyzing 하면서 이렇게 논문 원문이 보여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모르는 뭐 개념이 있다고 할게요. 뭐 뉴타우트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 논문이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GPT-3 API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주기도 하고, ask a follow question 하면은 what are some extensions of this concept? 이라고 물어보면은 또 이제 GPT가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추가로 뭐 유타우트인데 유타우트2라는 게 있나 봐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타우트라는 게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을 또 합쳐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안에서 TBB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뭐 Theory of Planned Behavior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다 안되네요.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보면은 Theory of Planned Behavior가 여기 되면서 GPT가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뭐라는 게 여기서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그래서 이 메타 애널리시스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은 이렇게 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comment method variance도 뭔지 모르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뭐 follow question으로 what are some extensions of this concept? 라고 물으면은 또 이제 GPT API가 오픈AI 서버에 갔다 와서 이렇게 설명을 더 주죠. 저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가 모르는 개념들에 대해서 논문을 업로드를 하고 또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챗GPT의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저작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연구와 논문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 도구들을 잘만 이용을 하면은 나의 연구 성과를 확실히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 영상은 마치겠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